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 야, 이 뒤랑 이렇게 해서 보니까 무슨 강아지, 개들 영화 같은 거 보는 느낌인데? 네, 지나가는 분들도 그렇고 애들은 천국에 있다고 그래요. 아이고 좋아. 나이 많고 여기 연장자인데 네. 가자 애기 같네요.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애들 성격 너무 좋은데? 어? 사랑아. 누가 그렇게 말했어? 이게 대형견을 많이 접해보지 못하면 좀 무서워할 수도 있는데 사실 너무 좋아서 하는 표현이긴 하거든요. 얘는 또 뭐야? 이 대형견 사이에 이 귀염둥이 또 뭐야? 몸매도 좋고, 여기 애들이 이렇게 다 사람을 엄청 좋아하네? 너네 뭐 표정 봐, 나 그냥 오늘 이러고 놀다 가면 안 돼요? 얘네 너무 귀엽다. 어떡하지? 이렇게 착해. 약간 이제 눈에 띄는 애들이 저기 있는 애들. 그렇죠. 네. 이제 스펙타클이 또 이제 펼쳐지죠. 네, 저기 있는 친구들이 지금 여기 꽤 괜찮은 그룹에 같이 있지 못하는 걸 보니까 네. 뭔가 사연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분명히 네. 강아지, 개를 키워본 사람들은 알아요. 네네. 이게 한 3마리가 넘어가면 네. 이건 사연이 있는 거다. 네. 네. 한 2-3마리 키워보면서 느끼거든요. 네. 다견가구 쉬운 게 아니구나. 네네. 네, 이렇게 늘어나게 된 사연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형견을 좀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그게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눈 오는 날 가서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를 데리고 오게 됐는데 사람에게 상처받은 보호자에게 위로가 되어준 첫 반려견 버디는 산책 중 쥐약을 먹고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버디에게 못다 준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 파양되거나 주인 잃은 리트리버를 입양했고 그 이후 점점 더 식구가 늘어났는데요. 말라미토 사나이 같은 경우에는 얘 전 견주가 스포츠센터를 오픈하면서 거기 마스코트로 하려고 그랬나 봐요. 근데 네. 부모님 반대 때문에 당장 아이 딴 데 보내라고. 그래서 저 아이도 그냥 속전속결로 저한테 오게 됐고 시베리안 허스키 이름이 허스키인데 저 아이 같은 경우에 호텔링을 왔다가 전 견주가 끝까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그래서 그런 경우 되게 많죠. 네. 근데 저 아이는 제가 만약에 거두지 않으면 정말로 오래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약간 공격 성향이 있는 아이였었고 그리고 견주가 그냥 개장수한테 팔아달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라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걸 얘기를 듣고 제가 키우게 된 거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아픈 사연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려 9마리의 개를 돌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산책 한번 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호자님은 2마리씩 짝을 지어 교대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꽤 공간이 넓잖아요. 네. 그럼 애들이 이제 하루 종일 여기서 꽤 많은 시간 뛰어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왜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에 비하면 넓지만 그래도 얘네들한테는 그냥 이게 너무나 그냥 항상 똑같은 거니까 고기만 맨날 먹을 수 없고 중간에 뭐 다른 것도 좀 먹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아이들 좀 이렇게 시각을 좀 넓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산책을 좀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맞죠. 정답입니다. 이렇게 이 공간뿐만 아니라 새로운 곳에 가서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서 네. 훨씬 더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칭찬 도장 끝! 해리. 식사 시간에는 다 같이 모여서 보호자가 나눠주는 순서대로 밥을 먹었는데요. 설쌤,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제가 네. 가정 가구에서 밥을 줄 때 네네. 가장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를 강조하시죠? 보통 네.
모두 분리해서 먹여라요. 아, 네네. 네.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보호자가 네. 규칙을 잘 못 만들어줬을 때는 무조건 분리해서 먹이라고 해요. 네네. 전 이걸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거든요. 네네. 하나, 첫 번째는 보호자 리더십이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그룹 자체, 네. 지금 저기 안에 있는 그룹은 네. 상당히 안정적이다. 네. 규칙이 있고, 네. 루틴이 있고, 왜냐면 보통은 이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네. 내려놓는 순간 달려들죠. 달려들고요. 네. 그러면 먼저 달려들었던 애가 또 웃긴 게 또 여기서 규칙이 없어지면 옆에다가 똑같은 밥을 내줘도 얘가 여기로 또 가요. 맞습니다. 예.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걸 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되게 안정적인 그룹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말씀하신 그 어떤 규칙에 의해서 서로 불편할 게 없는 거죠. 항상 네네. 주는 게 순서가 똑같으니까. 그걸 잘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그런데 녀석들이 돌변하는 순간이 있었죠. 손님만 등장했다 하면 짖고 뛰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는데요. 저 모습 소형견 견주들 보면 기절하세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왜? 예? 손님을 내쫓는데 문제가 없다고요? 저 들어와 봐서 알지만 얘는 좋아해요. 네네. 사람이고 뭐고 좋아해요. 네. 그리고 만나고 싶어해요. 만약에 이런 촬영이 아니면 네. 하루에 사람 만나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것 거의 같은데. 없죠. 네. 네. 다 지나다녀도 사람이 지나다니는 게 아니라 차가 지나다니고 그렇죠. 사실 밖에 봐도 인도도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네. 더 반가운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뭐가 막고 있죠? 펜스가 막고 있죠. 네. 네. Barrier frustration. 네. 뭔가 이렇게 벽으로 막혀 있거나 네. 보이고 내가 이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경우에 좌절감이 생겨요. 네. 그리고 짜증이 생기고 네네. 이런 것들은 짖음이나 흥분의 연료가 돼서 네. 강아지들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짖을 수 있어요. 네. 이 중에 하나이만 짖어도 예. 다 짖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교육적인 부분보다 네. 관리적으로 이 자극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네, 네. 좋을 것 같고요. 환경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 이럴 때 되게 위험해요, 항상. 이런 상황이 항상 위험해요. 좁은 공간. 설쌤, 이건 정말 심각해 보이죠? 앙숙관계라는 허스키와 사랑이 한덩치 않은 녀석들의 싸움은 정말 살벌했어요. 초창기 때 손님이 예약 시간을 지키지 않고 너무 빨리 오시거나 너무 늦게 오셨을 경우에 싸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네. 그때 제가 펜스를 넘어가서 띄워놓고 하고 다 했었는데 그런 게 또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걱정이 많이 됐겠네요.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오는 경제적 피해도 참 많고. 이제 좀 구분이 되세요? 야! 한 번 싸움이 붙으면 말리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지켜만 볼 수도 없는 노릇. 눈에 보이는 주변 도구를 재빨리 가져와서 둘을 떼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제가 가서 양손으로 둘을 띄어낸 적도 있었어요. 그거 위험하잖아요. 아, 물론 위험한데 그러다 한번 제가 물렸던 적이 있어서 응급실 갔다 왔던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리다이렉티드 어그레션이라고 해서 이 싸울 때 남자들 항상 그렇잖아요. 저랑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옆에 누가 말리면 얘랑 싸우고. 그렇죠. 네, 뭐 안 보이니까 주먹 휘둘르다 여기 맞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 특히 대형견이 싸울 때는 도구가 없다라고 한다면 혼자 말리는 건 되게 위험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싸우는 애들 있으면 무조건 좀 수압 센 호스를 무조건 연결해놔요. 네네. 그냥 물을 뿌려버려요. 네네. 조금 세게. 개싸움이 벌어졌다면 호스로 물을 뿌려주세요. 호스가 없다면 양동이에 물을 담아 뿌려도 오케이. 꼭 기억해두세요. 그런데 녀석들은 왜 싸우는 걸까요? 원인 파악을 위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먼저 두산이 곁을 자꾸 쫓아다니는 허스키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우선은 지금 이 영상만 딱 봤을 때는 네. 이게 놀이와 싸움
그리고 괴롭힘 이런 것들을 잘 구별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네. 이거는 허스키가 네. 두산이를 일방적으로 좀 괴롭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놀이라고 하면 네네. 어떤 모습이 펼쳐져야 되냐면 지금 허스키가 두산이를 쫓아다니죠. 네네. 그러면 나중에 이 입장이 바뀌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허스키가 도망가고 두산이가 쫓아가는 모습이 나오면 이건 놀이로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 두산이는 계속해서 나는 싫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네. 스트레스 시그널을 계속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허스키가 이걸 받아들여주질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약간 사랑이가 이 그룹 안에서 어느 정도의 약간 뭐 경찰이나 리더 같은 역할을 조금은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사랑이가 또 바로 딱 약간 이제 야 너 하지 마라는 느낌이 있어요.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처럼 출동하는 사랑이. 누구야? 누가 우리 애를 괴롭히는 거야? 허스키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경계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계속되는 괴롭힘. 참다 못해 폭발한 사랑이. 허스키도 맞서면서 결국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그리고 저는 제일 나쁜 걸 봤어요. 네. 허스키한테서 좀 제일 나쁜 부분. 어떤 거죠? 졌는데 졌는 걸 진 걸 인정을 안 해요. 아, 네.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요. 아까 여기서 싸우는 모습부터 네. 분명히 사랑이가 이겨요. 네. 그리고 사랑이는 무는 강도도 조절을 더 잘해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허스키가 많이 다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네. 널 다치지 않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해서 딱 이겼어요. 네. 그리고 얘도 이제 가만히 있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랑이가 풀어주면 또 공격을 해요. 이게 잘못됐다, 내가 졌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그룹 안에 녹아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때 좀 그날 나름의 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던 게 그날은 제가 이게 정말 슬로우 모션 같이 보여요. 이 사랑이가 뒤로 이제 눕혀 있는 상태에서 입을 물고 있는데 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공격을 한다는 거에서 아니에요. 그건 염두해요. 아 그런가요? 네.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크게 싸우는 것 같지만 그렇죠. 공갈로만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으르렁거리고 짖고 막 뒤집어지고 이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되게 크게 싸우는 것 같고 그렇죠.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거거든요. 어떤 거죠? 바이팅 이니비션. 네. 지금 저 크기에 저런 흥분도로 내가 맘을 먹고 물어버린다라고 하면 이 피부에 구멍이 나고 네. 찢어짐은 분명히 발생해야 돼요. 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되게 크게 싸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희망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저 둘은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네네. 네. 그나마 다행인 건 두 아이 모두 무는 강도를 잘 조절하고 있다는 것. 그래도 누구 하나 조금이라도 다치는 날엔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어쩔 수 없이 분리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허스키. 이렇게 따로 지내는 것이 최선일까요? 미국인